무려 58년 만에 대법원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혹시 예전에 빚을 지고 시간이 흘러 소멸시효가 완성됐는데도 채권자가 전화를 하거나 독촉장을 보내와 단돈 1,000원이라도 갚아본 적 있으신가요? 지금까지의 법으로는 소멸시효 만료로 인해 사라진 빚이라도 채무를 갚는 순간 다시 되살아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앞으로는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일부 금액을 갚았다고 해서 다시 빚이 살아나는 일은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 판례 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반드시 갚아야 하는 빚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는 확실한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다룰 첫 번째 내용은 소멸시효와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입니다. 소멸시효란 채권자가 오랫동안 아무런 법적인 조치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그 빚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제도를 말해요. 예를 들어 일반 민사채권은 10년, 은행대출이나 카드 대금 같은 상사채권은 5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소멸시효가 끝난 빚도 채무자가 단돈 1,000원이라도 갚으면 빚을 갚겠다는 의사로 보고 다시 살아난다고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독촉 전화에 겁이 나서 소액을 보냈다가 오히려 빚이 되살아나는 불리한 상황에 놓이곤 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돈을 조금이라도 냈다면 갚겠다는 뜻 아닌가? 하지만 이번에 대법원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일부 금액을 갚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끝난 걸 알고도 다시 갚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반드시 보여야만 포기가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독촉 전화를 받고 겁이 나서 10,000원을 보냈다고 해도 그게 소멸시효 끝난 걸 알고 일부러 갚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빚은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려 58년 만에 판례가 바뀌면서 이제는 추심업체들이 이런 방식으로 채무자를 압박하던 관행에도 큰 제동이 걸리게 된 거죠. 물론 이 소식만 듣고 그럼 이제 빚 있는 사람들이 다 돈을 안 내겠네? 라고 반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오랫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만 해당되기 때문에 권리를 지키려는 채권자는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판례는 시간만 끌면서 소멸시효 지난 채권으로 돈을 받아내려던 부당한 관행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건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는 개인채무자 보호법입니다. 이 제도는 이제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채무자가 직접 은행에 가서 채무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예전에는 은행에 부탁을 해도 어디까지나 호의였지만 이제는 법으로 권리가 보장된 거죠. 예를 들어 당분간 돈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니 1년 뒤부터 나눠 내겠다라든가 이자를 줄여달라는 요청을 은행에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이런 요청을 받으면 10일 안에 반드시 답을 줘야 하고 그 기간 동안은 채권을 팔거나 경매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은행이 그렇게 쉽게 받아줄까? 맞는 말입니다. 결국 이 제도의 성패는 은행이 어떤 조건을 내주느냐에 달려 있어요. 이자를 깎아주거나 분할 기간을 늘려주는 등 현실적인 조건을 내세운다면 채무자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점은 모든 빚을 다 끌어안고 회생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 빚 중 A은행 빚만 문제가 된다면 이제는 A은행에 직접 채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훨씬 유연해지고 현실적인 선택지가 생긴 겁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채무 문제로 힘든 와중 요금 연체로 휴대폰 사용까지 막혀 불편함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면 당일 바로 개통해서 쓸 수 있는 선불폰 서비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통신을 끊기지 않고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정리하면 첫 번째 변화는 소멸시효 판례가 바뀌면서 단순히 일부 갚았다고 해서 빚이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는 점이고, 두 번째 변화는 개인채무자 보호법으로 은행과 직접 협의할 권리가 생겼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는 빚 문제로 고생하던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와 법률 변화는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정확히 이해하고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휴대폰 사용 문제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과 설명란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